세월 참 빠르죠. 지난 2014년 3월 8일 닻을 올린 무비시네 영화방이 어느덧 세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비시네 영화방의 두 번째 시상식, 그러니까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와 박 기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여러 기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알차게 만든 만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비시네 영화방이 선택한 지난 한 해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비시네 영화상을 수상할 감독과 배우는 또 누가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오프닝과 엔딩, 그리고 1부는 어떤 장면들이었을까요? 음악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시상식 방송이 지난 1년 동안의 영화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무비시네 영화방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 기사입니다. 네, 김 기사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이제 2회째 네. 예,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이 방송이 되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당일 배송 영화상으로 해갖고 그렇죠. 1회가 먼저 방송이 됐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2회 무비시네 영화상 약간은 제목은 살짝 바뀌었지만 네. 2회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목 안 바뀌었어요. 그때가 무비시네로 한 첫 번째 방송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2015년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해가 밝고 나서 네. 녹음하는 첫 방송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주 의미가 있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투표를 모았는데요. 네네.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 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네. 우리 지인 투표예요, 거의. 네, 지인 투표긴 한데 예, 이 방송에 출연해주셨던 네. 모든 기사분들님과 그 다음에 저희 지인들을 동원해서 네. 예, 많은 이제 투표를 받았죠. 네, 거의 구색을 맞췄다고 할 수 있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홍 기사한테 외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크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네. 참여를 좀 힘들어 하셔갖고 그렇죠. 이게 좀 문항도 많고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이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중복 투표를 좀 막기 위해서 네. 했던 자기 신상 공개 그죠.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보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예, 그 점은 좀 나중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이유이길 바랍니다. 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럴 거라 믿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번에 시상하는 분야가 총 9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품, 그 다음에 감독상, 음. 주연, 조연 이렇게 해서 4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닝, 엔딩, 최고의 1분, 음악, 그리고 공로상까지 이렇게 또 5분야, 4분야 이렇게 나눠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먼저 지난번에도 좀 약간 비주류 부문이라고 할까요? 네, 작품, 감독, 주연, 조연은 언제나 영화상에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을 좀 2부로 빼고 1부로 이제 다른 5부문 먼저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이게 그 무비시네 영화상 네. 우선은 어떻게 이 투표가 진행을 되냐. 그죠. 예,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응답하셨던 그 자격 자체는 무비시네 영화방의 이제 모든 기사님들과 그다음 네.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점수 같은 것도 공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됐고요.
2015년이죠. 이제 작년인데 작년 31일 그 마지막 날까지 네. 투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상 영화는 2015년에 이제 영화관에 걸렸던 그렇죠. 영화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개봉을 한 영화는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국제시장 같은 영화는 2014년 12월에 개봉해서 1월, 2월 하면서 뭐 계속 흥행하고 1,000만을 달성했지만 12월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투표 대상에서 꼽히지 못했죠. 그럼요. 작년에도 약간 좀 그런 아쉬운 작품들이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월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렇죠. 12월 31일 개봉이었어요. 예, 그런 안타까운 작품들이 있었는데 전호일도 있었죠. 예. 올해는 사실 그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네. 해봤던 작품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 무시합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프닝 상부터 시상을 할 텐데 사실 청취자분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충분히 사실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네, 사실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지난해 그렇게 압박하고 뭐 윽박 지르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분들보다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사실. 뭐 이메일로도 생각보다 네. 많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뭐 URL 통해서도 그때 많이 구글 그거 올려놓은 것도 많이 효과가 있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점, 8점만 받아도 수상하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0점 이상을 받아야. 그럼요. 네. 이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서 조금 대답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뭐 오프닝, 네, 그렇죠. 엔딩 이런 거 사실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저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그런 분야들까지도 10점이 넘는 점수가 돼야 네. 이번에 1등으로 선정이 될 만큼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참가자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 그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양적인 팽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많은 청취자들이 또 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어요. 네. 네. 한 5편, 6편이 아니라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작년보다는 확실히 네. 영화의 질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약간 작년보다는 좀 풍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번에 투표 결과를 저희가 나눠보면서 네,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1부에 꼽을 저희가 시상을 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닝상, 엔딩상, 네. 그리고 최고의 1분,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최고의 그 음악상, OST죠. 네, OST,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로상이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1부 첫 번째 분야, 오프닝부터 한번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시상은 시상 오프닝부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오프닝 초반 15분의 인상이 영화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합니다. 15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고의 오프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총 22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어요. 네. 오프닝으로 인상이 깊었다라고 말씀하신 영화들이 총 22편이었고요. 진짜 한 표라도 받았던 게 22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이 네. 투표를 해주신 것을 거의 1점으로 쳤잖아요. 네네. 근데 5점 이상 획득한 작품들이 네. 6개나 됐습니다. 좀 중요하게 소개할 만한 영화가 6편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 영화들 한 편씩 그럼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오프닝상 후보. 네. 예, 저희가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상된 네. 1등 된 작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수상을 하게 되면 뭘 주나요? 이게 저희가 이게 배우나 네. 이렇게 좀 영화, 배급사 뭐 이런 쪽을 좀 만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연락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되면은 네. 저희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명예로운 그런 걸 주는 거죠. 예, 공지 게시판에. 네. 1회도 다시 올리죠? 아, 그럴까요? 예, 1회도 다시 올리고 2회도 올리고 네. 공지를 이게 꽉꽉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근데 지난번에 이제 수상을 했던 오프닝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이요? 네. 아, 글쎄요. 작년에 어떤 게 근데 이게 명예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지에 올려야 돼요. 저희도 까먹거든요. 네, 지난해 수상작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어요. 네, 10점을 받았는데 이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 이어폰을 꽂고 네. 주인공이 이제 무언가를 훔치러 이제 걸어 들어가는 신나게 그죠. 예, 장면이었죠. 네, 그 장면이었는데 이번에 오프닝상 뭐 어떤 영화가 받았을지 한번 후보작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후보작 1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죠. 네. 위플래시.
위플래시. 그 아카데미에서 일단 조연상 수상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어요. 위플래시는 올해 상반기에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 정말 손꼽히는 네.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로 따지면 검은 사제들 정도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제에서 감독이 먼저 단편 영화 비슷하게 한번 영화를 냈다가 그게 상당히 호응을 모으면서 이제 장편 영화가 1급 배우들을 기용을 하게 되면서 네. 나름 1급 배우를 기용하게 되면서 좀 흥행을 한 케이스죠. 네. 이게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아마 독립영화로서 흥행을 한 다음에 장편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네,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거 없는 네. 오프닝 그 연주신으로 오프닝을 장식을 했었는데 네. 이번 저희 오프닝 상에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네, 이 오프닝이 기억이 나는 게 긴 복도가 나오죠. 그렇죠. 긴 예. 복도가 나오고 이제 카메라가 점점 쭉쭉 마지막 이제 그 복도 끝에 있는 방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그쪽에 누가 드럼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알고 보면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 드럼을 치고 있고 혼자 몰래 치고 있는 거였어요. 연습으로. 음. 네, 그 장면이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영화 오프닝을 추천해 주신 분들의 멘트 살짝씩 네. 한 개씩 뭐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 기사님. 예, 오 기사님께서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스크린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드럼 소리가 장난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 위플래시의 오프닝을 뽑아주셨고 네, 오 기사님이 누구신가요? 오 기사님이 제 와이프죠. 그렇죠. 제 와이프. 뭘 그렇게 더듬어.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그 멘트를 좀 날려주셨고 네, 일반 청취자님 멘트도 있었어요. 네, 뭐 긴장감과 음악의 광기의 오프닝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때 그 연주하는 게 무슨 두 배속으로 치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두 배속으로 치는 그 주법으로 맞아요. 연주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후보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후보는 이제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저도 이 영화는 후보 중에 있었어요. 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스나이퍼가 이제 이라크 쪽이었나요? 네네. 그쪽에 참전을 해서 미국 스나이퍼가 옥상에서 그 망원경 비슷한 조준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아이를 겨누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를 겨누고 있는데 아이가 뭔가 폭탄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향해서 미군들이 저쪽에서 정찰을 오고 있고, 근데 그쪽을 향해서 아이가 다가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옆에는 어머니가 있고, 근데 그게 폭탄일지 아닐지에 대한 그 고민, 고뇌, 그 스나이퍼가 이 아이를 과연 쏴야 하는가? 이게 만약 폭탄이면 내가 안 쐈다가 동료들이 죽고, 폭탄이 아닐 경우에 내가 이 아이를 쐈다가 그냥 괜히 아이를 죽이는. 그렇죠.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아주 기억에 남는 오프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후보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후보작은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제가 밀었습니다. 서유기요. 네. 예. 사실 서유기가 보신 분들이 이번에 개봉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테지만 네.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네. 전에 우선 미리 개봉을 했던 거라서 네. 좀 일찍 풀렸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서유기 방송을 했던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의 그 오마주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오마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오프닝이 아마 그런 주성치 특유의 재치와 네. 그리고 다른 영화들의 그런 오마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매우 흥미로웠고 특히 저 하늘 상공 끝에서 그 어떤 수중의 마을로 향해 내려가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쭉쭉쭉쭉 확대돼 들어가는 그 오프닝 시퀀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예, 서유기도 이번 오프닝상 후보에 올랐고요. 다음 후보는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었죠. 저번 달에 개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입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안 봐가지고 또 어떤 영화였나요? 이 영화가 뭐 나중에도 분명히 좀 언급될 것 같은데 멕시코의 이제 범죄, 소굴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 성과 악이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약간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누아르 영화예요? 비슷하죠. 네. 뭐 범죄 누아르 같은 네. 그런 영화인데 이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를 이제 선정해 주신 분의 이제 뭐 추천 멘트 같은 걸 들어보면 10컷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긴장감,
제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10컷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긴장감이라. 그럼 장면이 길지가 않았다는 얘기인데도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화의 오프닝을 네. 좀 최고의 오프닝으로 좀 밀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께서 두 번 봤지만 초반 음악과 함께 멕시코 마약범을 잡기 위한 FBI 요원들의 긴장된 모습, 그 포스가 대단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멕시코 마약범을 소탕하기 위해서 FBI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재밌겠는데? 이 영화 자체가 FBI랑 이제 뭐 군인이랑 네. 전부 다 합작을 나중에 해갖고 네. 뭐 소탕한다 뭐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하게 재밌습니다. 예. 설명하기 애매하게 재는 건 예, 뭐예요? 예,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좀 저는 여운이 좀 남았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다음 후보를 말씀드리면요, 쥬라기 월드가 있습니다. 아, 이 영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쥬라기 월드. 영화 오프닝을 보고는 사실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아, 모든 이들의 이제 추억을 네. 회상시키는 오프닝이었죠. 그죠? 예. 이게 사실 유머도 있고 음.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정말 그 커다란 앞발이 쾅 하고 찍힐 때 그 그렇죠.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은 까마귀 발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하며 사실 쥬라기 월드의 오프닝은 영화를 되게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죠. 네, 뭐 멋진 오프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정말 누가 봐도 네. 이해될 만한 그리고 예전에 쥬라기 공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추억에 충분히 잠길 수 있을 만한 그죠. 오프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리부트되는 블록버스터 시리즈물의 오프닝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오프닝이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6편의 후보작들입니다. 아, 하나씩 다시- 매드맥스를 말씀 안 네. 드렸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실수를. 예, 매드맥스가 남았습니다. 네. 예, 매드맥스는 이제 또 일반 관객 청취자분들께서 네.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프닝부터 관객을 압도한다. 사실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프닝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나요. 이제 주인공 토마디가 네. 사막에서 누군가들한테 막 쫓기는 아.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네. 예, 뭐 그게 정말 같은 거 오프닝이었는데. 씹어먹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비슷한 장면인데 네. 어찌됐건 매드맥스도 이번에 많은 표를 좀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읊어드리면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쥬라기 월드, 위플래쉬, 아메리칸 스나이퍼, 매드맥스 그리고 서유기 이 6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최고의 오프닝 상을 받게 된 영화는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가 2015년 네. 최고의 오프닝 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씁쓸하네요. 되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제가 안 본 영화가 아.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렇죠. 사실 예.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2위가 뭐 쥬라기 월드도 있었고요. 위플래시, 아메리칸 스나이퍼, 매드맥스까지 동률이었어요. 네, 6점, 딱 6점 받았는데 네. 시카리오가 11점이에요. 네, 거의 2배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네. 시카리오가 올해 최고의 오프닝으로 뽑혔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본 박 기사는 이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방송에 참여하진 않았었는데 네. 올해 최고의 영화 중 손꼽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것도 있었을 텐데 네. 거의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긴장감이 이제 그 손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음악적이나 나중에 또 뭐 분명히 거론될 게 분명한데 네. 음악적이나 뭐 내용, 주제나 뭐 다 괜찮지만 특히나 이 오프닝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 이거 풀리면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IPTV로든지 뭐라든지 봐야겠습니다. 긴장감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을린 사랑이라거나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전작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흥행 측면이 아니라 작품성 측면에서는 많은 명성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도 평가가 입소문을 타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극장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영화더라고요. 찾아보기 좀 힘들었죠. 네. 이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상영관에 국내 작품들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대오나 히말라야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영관에서 좀 버티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축하드립니다. 네, 오프닝 상입니다. 네, 이 영화 미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좋네요. 예. 네. 사실 이 오프닝상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도 좋은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럼요. 네, PK 별에서 온 얼간이 음. 이런 영화 오프닝이 상당히 재밌었고 저는 터미네이터를 사실 밀었거든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오프닝 보면은 옛날 터미네이터랑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추억에 잠길 법한. 그러니까 최근 헐리우드 영화들 블록버스터의 화두가 옛날 영화를 오랜만에 리부트시키는 영화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시리즈물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터미네이터가 그 시리즈물을 다시 리부트할 때 그 가장 이상적인 모범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밖에 안 밀었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한두 분씩 이렇게 민 작품들이어서 네, 뭐 어벤져스, 뭐 킹스맨,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후보로 말씀드린 작품들이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몰아주신 작품들 중에 저희가 추려서 이제 후보 발표해드렸고 네.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그 다음 이제 엔딩 부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딩의 엔딩상을 하기 전에 저희 질문이 있었죠. 아, 그죠? 네. 저희가 작년에도 최악의 상을 한 개씩 줬었는데, 네. 올해도, 오프닝상 좋은 오프닝을 뽑았으니까, 이제 최악의 오프닝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악의 오프닝.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기분 다 잡친 오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간신이란 영화가 간신. 네, 올해 최악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 간신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박기사는 상당히 호평하더라고요. 아, 예, 전 좋았습니다. 아니, 청춘학당을 그렇게 안 좋게 봤다면서 간신은 좋았어요? 아, 간신은 좋죠. 예. 급이 다르죠. 그런가요? 주연 배우들의 급과 네. 열정, 이런 게 굉장히 좀 아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열정이요? 배드신이라던가 이런 쪽의 열정, 그리고 네. 주지훈 씨의 연기력, 네.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이 간신, 그 여배우분은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임지연 씨죠. 임지연 씨인가요? 아, 이분의 첫 대사부터가 저는 상당히 깼어요. 네, 이분이 등장하셔서 되게 연기를 못한다라는 느낌을 그냥 시종일관 풍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등장부터가 상당히 기분이 좀 쌉싸름했다. 라는 평가와 함께 그 간신이 좀 별로였고, 또 다른 영화로 스폰지밥 3D. 아, 이 영화는 제가 들어가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프닝이 상당히 별로였다. 제가 스폰지밥 명성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좀 그런 영화였어요. 아, 아쉬웠습니다. 저는 올해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좀 별로였던 영화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프닝이 별로였다라고 네. 생각했던 영화는 협력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그 김고은 씨가 다이빙 할 때 별로였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30m 뛰잖아. 저는 진짜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5분 만에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화관 가서 네. 오프닝 때 참 실망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30분 만에 네. 나올까 말까 고민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뭐였습니까? 그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프닝의 실망감이었습니다. 네, 좀 너무 뛰었죠, 뛰어도. 네. 해바라기 뛰어놓고 할 때. 그건 좀 너무했습니다. 네, 어찌든- 김고은 씨의 활약이 대단했죠. 제 여러 후보작들 중에 협녀가 이번에 최악의 오프닝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기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병헌 씨 주연작인데.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건 좀 냉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프닝, 최악의 오프닝까지 꼽아봤고요. 네. 이제 엔딩상 수상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엔딩을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안딩. 안딩이요? 안딩.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죠. 네. 마지막 15분은 영화의 여운을 결정합니다. 올 한 해 최고의 엔딩은 무엇인가요? 라는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 19편의 영화가 거론됐고요. 4점 이상 획득한 7개 후보 가운데 정말 치열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치열했다고 하기보다 그러네.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정말 일방적이었는데 네, 이 7개 후보도 사실 한 영화와 떨거지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상에서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너무 한 영화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엔딩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상이 깊었다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봐도 그럴 법한 영화예요. 그럼요. 네. 후보들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더 랍스타가 있었고요. 네. 더 랍스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안 보고 저도 안 본 영화예요.
제가 네. 누군가의 이제 추천사를 짧게나마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궁금하다. 이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제기사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엔딩이 궁금함을 준다는 것, 그것도 좀 상당한 엔딩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열린 결말로 끝나서 좋았다라는 네. 누렁이 분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찔렀다 안 찔렀다, 사랑한다 안 한다. 음. 이분법적인 닫힌 결말은 오히려 이분법적인 세계를 비꼬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어려운 말이네요. 네, 이게 상당히 영화를 안 봤지만 더 랍스타에 대한 방송도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본 저로서는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예요. 아, 그렇죠.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소모임에서 그죠. 제기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기사가 굉장히 좀 극찬했던 영화여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 내리고 뭐 부산 쪽에서만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러 부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이 영화를 좀 놓쳤는데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이거 영화는 아직 안 봐서. 서울 분발해야 됩니다. 예, 이거 뭐 부산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안 하다니. 네. 예, 그리고 다음 후보로 올라온 작품이 이제 내일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내일을 위한 시간의 엔딩. 아, 저는 이 영화 사실 좀 지지했어요. 네. 네, 이 영화에 기억나는 게 주인공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좀 부당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 좀 되돌리기 위해서 동료들의 그 사인을 받아가야 돼요. 같이 좀 나눠서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주말 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복직을 위해서 주말 동안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동료들의 그 인센티브인가요? 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임금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고가 되면 동료들이 돈을 좀 더 버는데 내가 같이 다니게 되면 동료들이 좀 돈을 덜 벌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러 막 다니다가 결국 어찌어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복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죠. 너한테 그 어떤 비정규직 하나를 고용을 해놨는데 네가 복직하는 대신에 걔를 자르겠다 라고 사장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주인공이 그거를 거부하죠. 거부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끝인데 햇살이 좀 나오면서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그 발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렇죠. 또각또각. 그래서 이제 최 기사님이 네. 그토록 원하던 고용 계약을 거절하고 햇빛 속으로 걸어가던 마리온 꼬띠아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아, 전 다르덴 형제 영화 처음 봤었는데 이 영화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그 자전거를 타는 소년인가? 다른 형제 작품을 네. 찾아봤어요. 아.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이 영화가 제가 2015년에 네. 처음 본 작품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1월 2일 날인가 1월 1일 날 봤던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확실히. 박기사 좀 멋있습니다. 박기사가 원래 저랑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블록버스터만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르덴 형제 영화가 좋았다고 해서 그 감독의 영화를 찾아봤다니. 네, 이 영화는 찾아본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리고 좀 이렇게 시즌 비수기라고 네, 하죠. 그죠. 제가 뭐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이제 저는 시즌과 비시즌기로 좀 나누는데 비시즌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 올라온 영화는 이제 또 서유기가 있었습니다. 아, 서유기의 엔딩도 꼽혔네요. 이 서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밀었어요. 네. 이 서유기라는 영화가 엔딩도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결국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유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천축국으로 경전을 찾으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는 삼장법사님을 호위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서유기 모험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이 그 프리퀄 같은 영화예요. 모험을 떠나기 전에 삼장법사가 그들 하나하나를 요괴를 설득해서 도화로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영화의 그러니까 엔딩이 결국은 이들이 삼장법사님을 모시고 떠나기까지의 이야기죠. 근데 그 엔딩 15분이라고 할까? 결국은 손오공을 설득하는 과정. 손오공이 마지막에 반전적인 결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귀의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분을 모시고 떠나는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최근 근래 홍콩 영화에서 찾아본 적 없었던 더불어서 주성치가 조금 할리우드 진출하면서 콩퍼스를 통해서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멋진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네. 엔딩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네. 뭐 서유기도 이번에 나왔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이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도 있었습니다. 킹스맨의 엔딩은
아, 그런 장면이었군요. 음흉한. 아, 그렇죠. 그게 엔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의미의 엔딩으로 뭐 멘트를 날려주신 분도 좀 계시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엔딩은 그겁니다. 아, 예뻤어요. 그 공주님. 스웨덴 공주님인가요? 네. 아무튼 스웨덴 공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공주님을 끝으로 하는 엔딩 굉장히 이제 뒤를 궁금하게 하는 예. 어떤 일을 궁금하게 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뒷이야기죠. 예,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사실 이 영화 보다 보면 이 발상이라고 할까, 착상이라고 할까, 되게 신선하고 이제까지 기존의 틀을 깨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음, 이 영화의 엔딩 역시도 그랬어요. 네. 공주를 어떤 영화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좀 색달랐고, 키게스 감독이죠. 아, 네, 키게스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 네. 특이한 세계관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킹스맨을 통해서 이제 흥행까지도 완벽하게 잡아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엔딩도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엔딩 중에 하나였습니다. 확실히. 네. 다음 엔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작품으로 이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입니다. 아, 더 세븐. 네네, 분노의 네. 질주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사실 찍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분노의 질주의 엔딩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네. 자막이 올라갈 때,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폴이 죽었습니다. 네. 주인공 역할을 이제까지 시리즈 내내 연기를 해왔던 주연 배우가 되게 영화랑 비슷한 그런 약간 사고로, 네, 자동차 과속하다가 이제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들이 영화를 같이 찍었다고 해요. 그렇죠. 약간 이제 멀리서 잡는 네. 그런 실루엣 같은 거는 이제 형제들이 제일 많이 담긴 했으니까 네. 형제들을 이용해서 이 영화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엔딩에는 그 영화를 찍다 죽은 그 배우를 막 추모하는 식의 그런 폴 워커 그분을 추모하는 영상이 펼쳐지면서 음악이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음악도 좋았고 엔딩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네.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누군가 동료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들이 잘 담긴 그런 영화의 엔딩이었어요. 네. 그 다음 후보작으로는 이제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엔딩. 아까 그 오프닝 네. 그 후보에도 올랐던 위플래시인데 이번 엔딩에도 위플래시가 엔딩상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최 기사님은 주인공이 각성하여 스승에게 보란듯이 복수의 연주를 하는 장면은 관객에게 통쾌함과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청취자 또 백선예 씨는 기승전결이 훌륭했던 영화기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제대로 느껴지는 결말이었다. 한 번 봤는데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렬했고 영화관에서 봤을 때 끝나고 나서는 처음으로 영화 보고 기립박수를 칠 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그렇죠. 시사회로 봤어요. 영화 개봉하기 한 달 반 정도에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진짜 기립박수를 치고 싶다는 느낌을 거의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몸을 짜릿짜릿하게 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 영화를 좀 많이 밀긴 했었는데 네. 이게 상반기에 했잖아요. 그렇죠. 영화 자체가 3월 달이었나 네. 개봉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엔딩이 생각나는 거 보면은 정말 인상 깊은 엔딩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영화의 엔딩을 제가 마지막 15분은 영화의 여운을 결정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의 마지막 15분을 생각해보면 이 위플래시 사실 그 전까지 상상도 못한 반전이 딱 펼쳐지면서부터가 엔딩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위기에 몰려있는 그러니까 그 반전이 한번 벌어지죠. 그리고 반전 이후에 역전과 재역전과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져요. 네. 그리고 대결이 펼쳐지고 그 전까지 펼쳐졌던 스승과 제자의 구도에서 동등한 구도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동등한 구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하는 듯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음악적인 쾌감도 전달해주고 상당히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엔딩이지 않았나. 네. 네. 위플래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올랐습니다. 마지막 후보작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폭스캐쳐입니다. 폭스캐쳐 저도 안 봤는데 보셨나요?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네, 이 영화가 사실 그 레슬링 그 코치의 이야기라고 하던데, 네, 그 주연 배우가 스티브 카렐이라고 좀 유명한 배우였어요. 네. 코미디에도 좀 재능이 있는.
아무튼 뭐 제 기사가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허영심의 결말이라는 예, 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드라마적인 부분이 많은, 캐릭터적인 부분이 많은 영화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 영화도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에 좀 여러 부분에 올라갔던 영화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개 후보 중에서 최고의 엔딩 상으로 뽑힌 작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예, 2015년 무비시네 영화방 최고의 엔딩상 위플래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플래시는 거의 역대급 엔딩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사실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요. 네. 다른 노미네이트 후보를 다 합쳐야 유플래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거의 일방적인 지지였습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엔딩을 보여줬던 영화였다라는 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고의 엔딩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대급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 엔딩상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해 엔딩상은 공동수상이었는데요. 오프닝과 엔딩이 수미상관인 영화가 두 편이 같이 엔딩상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줘와 그렇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 두 편이 같이 오프닝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지만 수상은 못했고 엔딩에는 똑같이 노미네이트가 돼서 둘 다 수상을 했어요. 네, 이 두 편이었는데 이 두 편이 받았던 거에 3배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위플래시는 제가 아직 전부 다 확인은 안 했는데 네. 올해 투표 받은 것 중에 최고의 투표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네, 네. 최고의 추천 투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뭐 이 영화의 엔딩은 제가 생각해봐도 최근 근래 개봉한 영화 중에 이 정도의 짜릿함, 그런 뭔가 막 가장 끌어올랐을 때 빵 하고 끝나버리는 영화는 없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멋진 엔딩은 확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최악의 엔딩을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빼놓을 수 없죠. 최악의 엔딩. 저는 최악의 엔딩을 간신으로 꼽습니다. 간신이요. 네, 간신이 사실 그 김강우 씨가 연산군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진우 씨가 그 밑에 있는 간신의 역할을 맡죠. 시종일관 대립하는 부분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마지막에 거의 후반부에 그 주진우 씨가 김강우 씨한테 복수한답시고 돼지우리에 가는 그렇죠. 신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부터가 이 영화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약간 그 관찰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영화가 진짜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되게 슬펐어요. 한국에 그런 돈을 많이 들이는 제법 지금 비중이 있는 사극 영화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간신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야기 중에 사실을 약간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인물 자체가 네. 정말 주지훈이 연기했던 인물도 실제 인물이었고 주지훈의 아버지로 나왔던 그 천호진 씨였나요? 네. 네, 천호진 씨도 실제 인물이었고 아무튼 그거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였는데 글쎄요, 제가 남는 기억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몇 가지 하는데 눈이 반짝이는데요. 예, 굉장히 인상 깊었고 한국 영화상 이런 네. 장면들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최고의 1분으로 후보에 넣긴 했었는데 아무튼 멋있었습니다. 끈적이고 질척이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한국 영화에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 장면들이 보여지긴 하죠. 기가 막혔죠. 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간신보다 더 졸작인 비슷한 장르가 있긴 했어요. 신하균 씨 주연의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 순수의 시대는 김 기사님이 그걸 또 이제 거의 잘리지 않는, 편집되지 않는 풀 버전을 봤어요. 그렇죠. 이 풀 버전을 보면서 제 눈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끼우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수의 시대 그 풀 버전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직 뜨진 않더라고요. 네, 이 순수의 시대 같은 영화를 보면은 아까 간신보다 또 적나라한 게 여기 주연하시는 배우 이제 강한나 씨 여배우분이 나중에 요즘에 그 1일극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배우도 딱 첫 대사를 읊을 때부터 와, 이 영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연기를 못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의 시대 결말도 간신 못지않게 졸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사극들, 그러니까 사극 열풍 속에서 우리도 한번 사극 만들어보자 해서 억지로 만들었던 영화들의 그런 추함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엔딩으로 두 영화를 꼽습니다. 네, 간신과 순수의 시대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동수상을 안 하기 위해서 네.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최악의 엔딩으로 뽑은 네. 작품은 고민 끝에 이 영화를 뽑았습니다. 주피터 언센딩입니다. 그게 되게 매트릭스 만들었던 명감독들의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감독들의 영화죠. 네, 워쇼스키 자매. 네, 자매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돈도 엄청 많이 들인 네. 예, 영화죠. 그리고 이제 워쇼스키 자매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감독들 자산 순위가 있어요. 네. 자산 순위가 뽑힌 게 있었는데 10위 안에 뽑힙니다. 진짜요? 이 자매가요. 예. 그 매트릭스 하나로 매트릭스로. 예. 아니 근데 매트릭스로 그 정도 뽑히면 잘한 거죠.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로 그냥 압도적인 일인데요. 뭐 네네. 어찌됐건 이 자매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주피터 언센딩인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자매가 아니라 남매죠. 남매죠. 제가 표현력이 좀 딸리네요. 어휘력이. 예. 오늘 소주 한 병하고 방송하기 때문에. 네. 주피터 언센딩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나가고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나가고 싶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아무튼 엔딩 자체는 평화롭게 끝나면서 네.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이제 사랑을 확인을 하면서 음. 보드 같은 걸 타는데 이제 보드가 날라다니는 보드죠. 이게 우주 그런 거니까. 네. 아무튼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네. 아무튼 고민 끝에 뽑은 작품은 주피터 언센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악의 엔딩 한 번씩 뽑아봤고요.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세 번째 수상작 한번 세 번째 그 분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뭐 후딱후딱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비신의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영화방에 출연했었던 최후의 심즈입니다. 지금은 눈이 흩날리는 계절이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영화에서는 벚꽃이 흩날립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의 엔딩 부문에 뽑은 영화 단팥 인생 이야기입니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영화고 올해 9월쯤 개봉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단팥을 만드는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인 사장님은 벚꽃이 흐드러지는 어느 거리에서 작은 도라야키 가게를 운영합니다. 사장님은 약간 어두운 인물인데 빚을 갚아야 해서 친구 가게를 대리 운영하는 중입니다. 단 것도 안 좋아해서 사장인데도 도라야키를 안 좋아하죠. 이런 사장님에게 도쿠에라는 할머니가 알바를 하겠다며 찾아옵니다. 도쿠에는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지만 온 정성으로 단팥을 만듭니다. 둘은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급등합니다. 이런 과정이 짙어지는 여름처럼 활기차게 그려지죠. 하지만 겨울이 찾아올 무렵 도쿠의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이었죠. 사장님은 여러 압박에 못 견뎌 어쩔 수 없이 도쿠에를 내보냅니다. 도쿠의 할머니가 그렇게 나가고 잠시 찾은 듯했던 희망을 다시 잃어버린 사장님은 폐인처럼 삽니다. 그렇게 추운 시간이 지나고 아끼던 단팥 도구를 사장님께 남긴 채 도쿠의 할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입니다. 영화 처음에 나왔던 벚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벚꽃은 눈부시게 흩날립니다. 그리고 그 벚나무 아래 사장님이 좌판에서 도라야키를 만듭니다. 도쿠에의 도구로, 도쿠에가 전수해진 비법으로, 그리고 도쿠에가 가르쳐준 희망을 마음에 품고요. 사장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거리에 울립니다. 도라야키 사세요. 이제까지는 그저 수동적으로 죽지 못해 살았던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희망에 뛰어든 겁니다. 단팥 인생은 물론이고 제 인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엔딩이었습니다. 도쿠에의 말처럼 모든 것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새해가 오고 다시 벚꽃이 피면 도라야키 사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야는 최고의 1분상입니다. 최고의 1분 2014년도 당신이 본 최고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네, 15년도죠. 네. 2015년도군요. 네네. 최고의 1분을 꼽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는 총 24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습니다. 많이도 거론됐네요. 굉장히 많은 영화가 거론됐고요. 네. 4점 이상 획득한 작품은 7개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작품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킹스맨이 있었어요. 네, 킹스맨이 있었죠. 네, 킹스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장면 정도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장면별로 꼽지 않고 이 장면을 합산해서 이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으로. 네, 왜냐면 한 작품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으면 그 영화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인터스텔라가 이렇게 하면 1등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장면들이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언급이 안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1위 최고의 1분이 기억나세요? 글쎄요. 엑스맨 퀵실버 신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기억나세요? 그 장면은? 그렇죠. 네. 이 시간의 그 상대적인 부분을 보여준 연출이었는데 인터스텔라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일단 킹스맨의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많이 회자됐던 장면이죠. 교회 액션씬이 있었습니다. 그 액션씬은 뭐 페이스북이나 네. 뭐 인터넷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제 뿌려지면서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네. 사실 콜린 퍼스가 그 교회에 딱딱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 전까지는 뭐 싸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되게 신사적인 이미지였는데 거기서 약간 그 주파수에 의해서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일반적인 액션을 펼쳐요. 근데 이 액션이 이제 원테이크로 가는 건데 네. 원테이크로 가는 건데 우리 킹스맨 감독이 네. 가장 이때까지 보면서 그 액션을 이렇게 찍으면 정말 멋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올드보이였대요. 그래요? 장도리 씬이요. 네. 그게 이제 원테이크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만든 장면이 이 교회 액션씬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면 보다 보면 올드보이랑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타란티노의 그 킬빌에서의 액션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잔혹하고 과감하게 보여주면서도 그것들이 그 잔혹함이 정말 리얼한 잔혹함이라기보다는 약간 익살스럽게 그 부분을 그렇죠. 보여주는 네. 게 있거든요. 정말 잔혹한 장면인데도. 음악부터 해서요. 그렇죠. 약간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아무튼 교회 액션씬이 많은 지지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또 폭죽신이 있었죠. 네, 폭죽신이 있죠. 네, 저희 방송 들으시면 또 알겠지만 그 장면은 영국에 국가가치 여겨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그 유명한 인물들, 정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머리가 하나하나 펑펑 터져 그렇죠. 나갑니다. 폭죽처럼 터져 나가는 건데 네.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네. 그런 식으로 테러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게 네. 정말 B급 영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재미를 주면서도 통쾌함을 주면서도 그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킹스맨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뭐 다음 후보는요.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는 아까 엔딩상을 받았는데 최고의 1분에도 올라가 있어요. 네, 최고 1분에도 또 올라와 있네요. 네, 근데 그 최고의 1분에 올라가 있는 장면 중에 그 엔딩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연주했던 그 장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J.K. 시몬스, 그러니까 그 플래처 선생이죠? 네네. 플래처 선생과 플래처 선생과 그 주인공의 그 드럼 씬이 있는데 주인공은 막 드럼을 미친 듯이 연주하면서 주도권을 쥐죠. 그러면서 내가 신호를 줄게. I'll cue you.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휘자인 플래처 선생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너, 나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떤 최고의 협주를 벌이는 듯한 느낌까지 나아가는 그 엔딩씬의 짜릿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위플래시의 엔딩 장면도 있었고 이제 중간에 네네. 드럼 치다가 이제 쫓겨나는 장면도 있었죠. 네. 예. 이 장면 되게 익숙하신 분이 또 멘트를 주셨네요. 오 기사님께서 네. 또 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뭐 주인공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때 엄청난 광기를 뿜어낸 장면이 이제 곡이 바뀌면서 끝났는데도 하여튼 좀 엿먹은 장면이었죠, 그게. 그죠. 예, 그 장면을 좀 뽑아주셨어요. 나가라고 막 그러고. 네. 그 전에 기억나는 게 놓고 왔잖아요, 그때. 그 연습할 수 있는 악보 같은 그렇죠, 거를 예. 놓고 와가지고, 그거 막 가지러 가라 그러고, 막 교대하라 그러고. 네. 그 장면이 좀 그랬습니다. 그 장면 뽑아주신 분도 계셨고, 또, 이 장면을 뽑아주신 분도 계셨네요. 그 중간에 이제 싸대기 때리는. 예, 스피드 올리라고 하면서 싸대기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 3명 가지고 막 돌리던 장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넌 엘프 자식아 그러고 뭐 누구 없는 뭐 고아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3명을 막 돌리는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다음 작품으로 좀 넘어가면은 네. 또 인사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 영화 제가 안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또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추천해주신 분들의 멘트를 좀 먼저 들어보면은 네.
최근 10년간의 영화 중 눈물이 고이는 걸 넘어 흐르는 유일한 장면이었다. 여러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유독 감동적인 건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상징성 때문인 듯하다. 빙봉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구해낸 것은 주인공을 포함한 우리들이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최 기사님께서 해주셨고요. 빙봉이 뭡니까? 이 영화를 안 보셨군요. 네네.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상징성이 어렸을 때의 추억의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죠. 네. 뭐 인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만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던 그런 친구를 이제 왜냐면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머릿속에서 이제 감정들이 네. 서로 조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남는 거죠. 이게 길을 잃어버려서 주인공들이 막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빙봉이라는 어린 주인공 인간의 잠재되어 있던 이제 추억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억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기억의 무덤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주인공이랑 빙봉이랑 노력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언덕에서 빠져나갈 때 빙봉이 이제 느낀 거죠. 자기는 못 나가니까 자기까지 나가면은 얘네들도 못 나가게 되니까 본인이 희생을 한 거죠.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자기는 떨어져 나가고 이 주인공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이 빙봉의 이런 장면을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아요. 그 조이에게 너라도 가서 라일리의 꿈을 이뤄주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빙봉은 크면서 필요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찡한 장면이었다. 그렇죠. 최후의 심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뜬구름 양님께서는 빙봉 수레를 타고 기쁨이가 절벽에 올라오는 장면, 빙봉은 빠이빠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이 장면이 듣고 보니까 그 장면 같네요. 이 장면은 다 그 무덤, 기억의 무덤에서 이제 나가는 씬인데 굉장히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런 슬픔을 좀 느꼈던 거는 센가치로 이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박 기사도 그랬어요? 저도 빙봉의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슬펐죠. 박 기사한테 있어서 빙봉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의 빙봉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인형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빙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집에 가도 막 슈퍼마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캐릭터도 좋아하고 인형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차 뒤에도 제가 이번에 처갓집 가서 네. 제가 선물했던 건데 다시 들고 왔습니다. 차 뒷좌석에 예, 거의 한 1m 되는 곰돌이가 앉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저한테는 좀 빙봉이 많아갖고 이런 장면이 좀 더 감정적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후보 한번 소개해 예, 주시죠. 얼른 넘어가야겠네요. 네. 더 랍스타의 엔딩, 최고의 1분을 뽑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더 랍스터는 사실 이 영화는 엄청 많은 부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일단 누렁이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족구하라 그래! 말죽거리 전옥사 권상우 버전으로 읽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시대 최고의 커플 브레이커, 솔로들의 대장, 솔로들의 심장, 리스펙트 레아세이두 대장이 진행하는 러시아 룰렛 게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은 개뿔, 나만 살면 돼 라며 총구의 방향을 바꾼 남자를 쳐다보는 레아세이두의 냉소적인 미소가 압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레아세이두가 이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또 매니아층의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 누렁이님 같은 분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이 무엇일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기사님도 원초적인 본능, 기타 선율에 맞춰 춤추는 입술, 사랑보다 짜릿한 순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기사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랑 안 하시고 계십니까? 네. 본인은 갈구하고 있나 봐요. 네. 이게 마음속으로 갈구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요? 예. 네.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믿겠습니다. 소모임 많이 나와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는 또 서유기가 있습니다. 서유기 최고의 1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열의 손바닥 씬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중간에 이 손오공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2015년 최고의 반전으로 두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가 그 위플래쉬의 마지막 반전 씬 있죠. 그 장면과 함께
손오공이 깨어나는 씬이 있어요. 노민이 풀리는 씬. 네네. 그 장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입니다. 아, 멋있죠. 네. 그 이후에 손오공이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냉혹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제압하는 열의 무서움이 등장해요. 그때 정말 이 영화 확장이 되거든요. 이 영화의 세계관이 지구만이 아니라 그 싸움이 벌어지는 중국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손바닥이 쭉 날아옵니다. 그 장면이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엔딩이지 않을까. 구성치의 그 틀을 깨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사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무언가를 창작할 때 있어서 자신의 틀을 깨는 그런 작가적인 좀 능력이랄까요? 그런 게 보이는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밀어봤습니다. 서유기. 네. 네, 그 다음 작품으로는 이제 하늘을 걷는 남자. 하늘을 걷는 남자에서 좀 저도 밀기도 했지만 이 영화가 나왔던 게 그 조셉 고든 레빗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줄타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 영화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 위에서 줄을 하나 걸어놓고 그 거기서 줄타기 고개를 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 첫 번째 줄타기 씬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을 많이 좀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네.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 본 작품이라서 그 검은 사제들의 최고 1분을 뽑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영화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여성분들의 좀 압도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나. 아, 이게 왜냐면 강동원 씨요? 강동원 씨가 거기서 향 들고 걸어올 때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잘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여성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좀 독보적인 그런 수강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 강동원 씨를 이제 저희 그 곽 기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남자분이신데. 남자분이신데도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멋있는 배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수 씨를 도대체 뭐가 잘생겼냐. 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강동원 씨는 또 엄청 좋아요. 네. 아, 그리고 곽 기사님의 네. 추천했던 뭐 이런 멘트나 이런 거를 하나도 저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네, 뭐 있습니까? 아니, 많이 하셨어요. 뭐 네. 오프닝부터 해서 엔딩, 네.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의 1분에도 이제 계속해서 사도를 뽑아주셨어요. 아, 그렇죠. 사도를 계속 미셨죠? 네, 사도의 이제 최고 1분. 멘트가 정말 가관입니다. 내가 영조였고 영조가 나였다. 뭔 뜻이야, 이게? 아, 이분은 사도 미실 때도 내가 사도였고 사도가 나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송강호 씨가 네. 주저리 방언같이 터트리면서 이제 우는 장면, 네. 그 장면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영조였고 영조가 나였다. 네.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희가 방송하면서 들은 바로는 이분이 계속 주무시다가 이때 잠깐 깨어나셨다가 다시 주무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상이 깊었다는 것 같습니다. 잠깐 깨어나실 정도로. 그렇죠. 네. 사실 이분이 역사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사극을 좋아하시죠. 네. 네, 다음 사극 방송할 때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기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개의 후보 중에서 최고의 1분 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엄청나게 이게 각축전이었어요, 네, 사실. 정말 치열했죠. 평가 네. 별로 많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네, 정말 각축전이었고, 어떤 영화를 줘야 될지 굉장히 이게 점수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네.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킹스맨이었습니다. 네, 킹스맨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장면이 딱 공평하게 5점씩 받아서 총 1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두 장면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분명히 진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두 장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영화가 이 장면이 매력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다른 영화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 교회 액션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액션이 있나 싶었고 그렇죠. 예. 폭죽 장면은 정말 참신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매튜 본 감독이 상당히 고심해서 연출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타깝게 한 표 차이로 밀린 작품은 위플래시였고요. 네, 이 플래시는 사실 앞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안타깝게 또 밀린 작품은 인사이드 아웃의 그 빙봉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들 외에도 노미네이트된 영화들 외에도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다 같은 영화가 있죠. 이다에서 이제 수녀원으로 돌아오는 이다를 핸들드로 찍어낸 그 장면이 되게 매력적이었다라고 지금 신춘문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세계일보 그 1월 1일자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천 씨가 아닙니다. 네. 그분이 천 작가는 이제 내년 2017년에 이제 등단할 예정이고요. 네. 네, 천 작가가 이제 작가 예정자죠. 천 작가가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영화적 결단의 한 예다. 네. 이렇게 그 이다의 그 한 장면을 꼽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올해에 중간중간에 또 꼭 신춘문예가 아니더라도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천 작가는 또 이제 야인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분명히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조만간 이제 천 작가 집에 한번 집들이를 강제로 이제 문을 열고 네, 쳐들어가서 한번 할 때 거기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저는 한 장면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타임 패러독스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아. 저밖에 지지를 안 했어요. 타임 패러독스. 네, 사실 그 영화 속에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와 나의 조우 장면이 있거든요. 아, 기가 막히죠. 심지어 그 낯길이의 성별이 다릅니다. 음.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는데 한 명은 에다노크고 남자고 다른 한 명은 그 여자 배우가 연기를 하죠. 그렇죠, 사라 예. 스누크가 연기를 해서 네. 남자와 여자 같은 사람끼리 낯길이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아무도 지지 안 해주셨어요. 아, 타임 패러독스가 정말 좀 좋은 영화였고 재미나게 본 영화였는데 네. 올해 또 이것도 1월인가 개봉을 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영관이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또 좀 적었습니다. 예, 영화 비수기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뭐 크게 돈 들인 영화도 아니었고 미국 영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게 호주 영화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상영관 확보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지 못한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스페어리그 형제가 사실 저는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멋진 영화였고 멋진 장면이었어요. 진짜 정말 인상이 깊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기사입니다. 얼마 전 무비신의 영화방에서는 2015년 한 해 영화를 정리하는 베스트 어워드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그 설문에 참여를 했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뽑은 2015년 최고의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제기사가 뽑은 2015년 최고의 장면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콜린 파렐과 레이첼 와이즈. 그들은 이제 사랑이 금기된 공간에 살아가게 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답답할 정도로 그들이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들은 사랑이 허락된 공간에 가게 되고 음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춤을 추는 기계들처럼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정말 깊은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키스를 하게 되죠.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 키스로 인해서 그들이 눈을 잃고 죽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공포감을 이기는 본능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최고의 1분 장면을 뽑으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장면을 특히 선택한 이유는 이 둘의 사랑만큼 누군가의 사랑만큼 본능적이고 짜릿한 그러한 감정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터란 장면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다음 분야는 이제 최고의 음악상입니다. 네, 이번에 신설하는 분야죠. 네. 영화는 이야기, 영상, 음악, 연기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당신이 꼽은 최고의 음악이 있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총 17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고요. 이 중에서 4점 이상 획득한 7개의 후보 중에서 한 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17편 중에서 이제 7개의 뽑힌 후보작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작은 이제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뷰티 인사이드 제가 봤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뿐 아니라 영상도 너무나 예뻤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영상도 예쁘고 음악도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고 뭔가 주얼리 같은, 여자들이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액세서리라 그러나? 막 그렇게 예쁘고 막 그런 것들 치장할 때 쓰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것들을 보는 듯한 영화였어요. 네, 한효주 씨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제 기사가 이런 멘트를 또 남겨주셨네요. 뮤직비디오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음악성이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뷰티 인사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뮤직비디오 감독
아, 네, 그렇죠. 출신이거든요. 예. 뮤직비디오 출신의 그 CF도 많이 하셨고 그런 네네. 감독님인데 백 감독님이라고 음, 그분이 자신의 장기를 10분 발휘했죠. 네.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좀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 만큼 미학적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영화지 않았나. 그것만큼은 저는 확신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다음 후보작으로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의 음악이 어땠어요? 전 안 봐가지고. 여기에 추천을 해주신 분들의 멘트를 보면은 네. 인사이드 아웃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의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아, 예. 예, 디즈니 만화에서 나오는 듯한 네네. 느낌으로 5분 정도 나오는데 거기 이제 라바라는 그 그 음악이 애벌레 같은 나오고요. 거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화산 같은 건데 예. 예, 화산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화산끼리 사랑을 한다고요? 예, 그게 사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진짜? 예,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 어, 저는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네. OST보다도 이게 더 기억에 남고, 그래요? 예,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제 와이프도 이 영화를 봤었는데, 네. 이 라바라는 거를 저희는 한동안 들었거든요. 예, 한동안 들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음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추천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네. 네. 아무튼 이번 후보는 인사이드 아웃의 OST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검은 사제들도 있네요. 검은 사제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누렁이님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네. 강동원. 시청각으로 전달되는 성스러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장면은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강동원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 가톨릭의 그런 막 격식 있고 성스러운 느낌으로 뭔가 성가를 읊는 장면이 있고요. 김윤석 씨도 이제 거기에 저음으로 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음이 되는 거예요. 강동원 씨와 김윤석 씨가 화음이 되면서 강동원 씨가 되게 멋스러워 보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거의 무슨 예수로 출연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인데 내가 네.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으로 출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강동원 씨가 되게 진짜 멋있기는 해요. 이게 아마 박 기사님이 보셨으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멘트가 굉장히 좀 이제 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를 뽑아주신 분들 계시고요. 어린 왕자 최근에 그 박 기사님이 봤잖아요. 12월 달에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음악 자체가 좋죠. 이게 계속 그 귀에 맴도는 음악이라서 애니메이션이 참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네. 거기에 씌워지는 음악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그 소설이랑 똑같은 어린 왕자인가요? 똑같은 어린 왕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생텍쥐베리가 만약에 네. 살아있으면이라는 좀 그 가상의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생텍쥐베리의 뭐 시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러네요. 누가 격추시켰다라고 네네. 증인이 나왔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실종으로 거의 끝난 게 생텍쥐베리의 거의 생사인데 그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옆집에 괴짜 할아버지가 옆집 소녀한테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이제 막 설명해주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생텍쥐베리가 살아있으면은 이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 영화가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좋았는데 OST도 뭐 굳이 막 이렇게 뛰어나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영화랑 잘 어울리는 OST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버드맨 같은 영화도 있었어요. 버드맨. 버드맨의 음악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버드맨은 시종일관 그 드럼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드럼을 실제로 그 프로 드러머, 되게 유명한 프로 드러머가 쳤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드럼 하면은 딱 두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위플래시도 있었고 버드맨이 있었죠. 그럼요. 위플래시는 아예 소재 자체가 드러머였고 네. 버드맨은 깔리는 음악 자체가 드럼 소리인데 그 드럼이 주인공이 겪는 그 심리적인 환각 상태랄까요?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잘 드러내는 요소로 꼽혀요. 네. 그래서 좀 이 주인공이 자아가 자꾸 변동될 때 드럼 소리가 되게 주요하게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드럼이 되게 리드미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버드맨의 음악상 중에 하나 후보로 지지를 했었어요. 버드맨. 네. 네.
그리고 다음 후보로는 또 들어왔어요. 예, 위플래시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드럼. 이 영화에서 그 드럼 소리를 빼놓고는 주제가 자체가 그러니까 음악이니까 소재가 그렇죠. 네, 독보적인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죠. 작년에 이제 비긴 어게인이 맞네. 굉장히 그냥 음악으로 갖다 붙이는 영화였는데 네. 올해에는 이제 위플래시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쓸었죠, 그냥. 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보로는 이제 매드맥스가 있습니다. 매드맥스 앞에 두 영화가 드럼이었다면 매드맥스는 전자기타죠. 전자기타죠. 예. 일렉. 일렉. 굉장합니다. 개간지였어요. 예. 거의 뭐 라이브로 옆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네. 그리고 그 기타 소리 말고 이 자동차 엔진 소리가 이렇게 맞죠. 아름답게 느낄 수 있구나 그죠?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멋진 그 사운드를 들려줬었습니다. 이 매드맥스라는 영화는 이 액션의 한 장르를 개척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CG를 사용하지 않는 네. 정말 화면도 멋스럽게 연출이 되고 그 엔진 소리 하며 그런 것들이 다 막 촉각으로 막 느껴지는, 굳이 옛날에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그래비티 같은 영화 할 때는 뭐 우주를 체험시킨다 관객에게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지 밀러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주로 나갈 필요 없어. 이걸로도 체험할 수 있어. 니네가 모르는 세상이 아직 지구에도 많아. 그걸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멋있었습니다. 8기통이었나요? 8기통이었죠. 16기통 뭐 이런 거 있나? 16기통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8기통. 기가 막힙니다. 예, 아무튼 그 사막신 장렬이었어요. 예, 매드맥스 마지막 후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음악상으로 뽑힌 영화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제 2015년,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는 2015년 최고의 무비 시네 영화상 음악상은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이번 분야에서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네. 위플래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음악상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쟁쟁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좋은 영화 많았죠. 불구하고 위플래시가 이렇게 더블 스코어를 낼 수 있었던 동력, 결국은 그 소재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음악 자체가 워낙 마지막에 강렬했다 보니까 네, 음악이 매력 있었죠. 그렇죠. 아마 유튜브 뭐 이런 걸로 그 드럼곡 찾아보신 분들 꽤 될 거예요.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OST를 찾아서 네. 며칠 동안 이렇게 들었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빠른 템포의 재즈에 되게 관심이 네.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만큼 음악의 장르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멋진 영화 음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더블 스윙 주법으로 막 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영화, 우리가 음악에 대해 잘 몰라도 그 음악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멋있었습니다. 다미안 체젤레가 원래 드럼을 그렇게 잘 쳤는 배우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때 쳤는데 이번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많이 쳤다고 하는데,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그 가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즈 페스티벌이거든요. 처갓집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재즈 페스티벌이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 열려요. 네. 한 번은 이제 잠실 쪽에서 한 번 열리고, 가평이 그 중에 하나예요? 가평이 그 중에 하나인데 가평이 더 큽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고요? 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더 유명한 이제 재즈 가수들이랑 전부 다 와갖고 한 3일 동안 펼쳐지는 건데, 예전에는 작았어요. 네. 많이 작았는데,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네. 그냥 공연하는 가수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장르의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게 이제 롯데에서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걔네가 인수했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져갖고 이제 뭐 라인업도 엄청 빠방하고요. 네. 예, 뭐 티켓 금액도 물론 비싸지기도 했고, 네. 들어가서 할 것도 되게 많고요.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듣는 음악이 굉장히 좀 좋은데, 어찌됐건 재즈라는 장르를 되게 관심 있게 만들게 했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플래시. 지금 위플래시가 벌써 그럼 최고의 엔딩상과 그 다음에 이 음악상을 2개 부문을 수상한 거죠? 그렇죠. 뭐 모든 후보에는 다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예, 굉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의 거부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2016년도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영화도 볼 시간도 없고 또 김기사 만나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최고의 영화상을 뽑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뽑은 2015년도 최고의 음악상은 인사이드 아웃 그 오프닝 전에 나오는 단편 영화 라바라고 있어요. 그 라바는 음악과 영상으로만 이루어진 어떤 단편 영상인데 그 노래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영화를 보면 바다에 활화산이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 활화산이 주변에 뭐 새들이라던가 뭐 나무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만 짝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하기를 빌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제목이 이제 라바가 되는데 라바가 이제 용암이잖아요. 근데 라바와 러브가 발음이 비슷해서 사실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바닷속에 존재했던 이제 휴화산이 그 용암이 이제 막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화산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듣고 그 용암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이제 생성되면서 그 휴화산도 이제 활화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 밖에 활화산이 두 개가 존재하면서 또 그 용암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활화산이 되는 어떤 멋진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과 또 그런 장면을 음악화한 거, 또 음악이 약간 그 우쿨렐레 반주로 나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쿨렐레 선율과 또 그 영상과 잘 어울려지는 또 그런 노래, 또 그 러브와 그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라바, 절묘하게 어우러진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고의 음악상으로 뽑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4개 부문을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요.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최고의 오프닝상, 2015년도 무비시네 영화상 최고의 오프닝상을 수상한 작품은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엔딩상을 수상한 작품은 위플래시고요. 위플래시. 네, 최고의 1분상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죠. 아, 골고루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음악상은 다시 위플래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관왕이네요.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예, 공로상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공로상. 사실 지난해 공로상 기억하시죠? 지난해는 뭐 당연하죠. 네. 예, 이경영 씨였죠. 네, 잊을 수가 없는 배우 이경영 씨가 공로상을 수상을 했고, 우리가 사실 시즌이라고 하면 그러네. 이번 2015년도 중반까지는 저희가 역시 이경영 씨의 2연패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바뀌었어요. 막판에 바뀌었고요. 이번 올해만큼은 공로상에 그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3명의 배우가 되게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경영 씨가 소수의견, 암살, 뷰티 인사이드, 협녀, 내부자들 이렇게 5편에 출연을 했죠. 네. 먼저 우리 공로상 그 시상 기준이 이 배우가 한 해 한국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다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 기여하신 분한테 드리는 상인데, 이경영 씨는 저희가 다룬 영화 중에 5편에 출연하셨고요. 네. 오달수 씨 역시 5편입니다. 오달수 씨 역시 뭐 국제시당도 있었고, 네. 조선 명탐정도 있었고요. 그죠. 암살, 베테랑, 그 다음에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네. 이 두 배우들을 이긴 배우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 이 배우의 별명을 꼽자면 뭐 다자교정, 아, 네, 이렇게 꼽히기도 하죠. 네네. 네, 저는 이 배우랑 개인적으로 영화를 옆자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배우 내부자들에서 제가 같이 봤는데요. 네네. 이 배우의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 배우의 요번 2015년 무비시대 영화상 공로상을 수상한 배우는요, 배성우 씨입니다. 배성우 씨. 네. 이 배우가 무려 6편, 7편에 출연하셨어요. 네. 워킹걸이요. 그 다음에 베테랑, 네. 뷰티 인사이드, 오피스, 그 다음에 특종, 그 다음에 내부자들, 그 다음에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7편에 출연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경영 씨한테 가장 그래도 근접했던 배우가 김원혜 씨거든요. 그렇죠. 예, 예. 김원혜 씨는 근데 단역으로 더 많이 출연했었는데, 배성우 씨는 출연한 영화의 면면을 보면 조연에서 이제 주조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올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배우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이분이 또 저희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배성재 씨 형인데 네. 예, 두 이제 형제가 너무 잘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배우들을, 이 배우랑 그 아나운서를 보면은 배성재, 배성우, 배성재 이 형제가 되게 소탈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재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따뜻한 면모도 보이고, 되게 좋은, 건실한 남자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는 걸 보면은 네. 이게 연극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네. 게 느껴진 게 어떤 배역을 맡아도 좀 잘 어울려요. 보면 예,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좀 섬뜩한 역할을 좀 맡기도 했었고 살인마였어요, 오피스에서? 그렇죠. 예, 살인마였는데 굉장히 좀 섬뜩한 역할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본 그 특종 양천살인기에서는 강력계 형사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네, 잘 어울리고 어울렸어요. 네. 배성우 씨가 굉장히 좀 탄탄한 배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 2015년도에 가장 좀 치고 올라온 배우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배성우 씨 축하드립니다. 이런 네. 배우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경영 씨는 올해 좀 뺏긴 게 아쉽네요. 아유, 뭐 이경우 씨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로상까지 5개 부문 수상을 해드렸고요.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만한 작품, 감독, 주연, 조연상이 남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2부에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무비시네 영화상 제1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김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천작가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10일이 넘게 지났네요. 다들 새해 계획 세우셨던 거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새해에는 소모임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제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 얘기도 하고 영화 감상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더 뜻깊고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올 한 해도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요.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같이 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